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3년 제2회 수질환경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료 테스트에서 폐수 500ml에 대해서 0.1%의 황산 알루미늄 용액 15ml를 첨가했더니 최적 결과가 나왔다. 폐수 1m의 삼성당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0.1%의 황산 알루미늄 15ml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ppm, 다시 말해서 mg per li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의 4승을 곱하게 됩니다. 자, 10의 4승을 곱하는 이유는 퍼센트와 ppm의 차이가 10의 4승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0.1 곱하기 10의 4승 mg per 리터, 그리고 15ml,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누기 폐수 500ml는 0.5L가 되겠죠. 따라서 0.5L로 나눠주시게 되면 300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1m의 삼성당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0mg per 리터, mg per 리터의 단위가 g per m의 삼성 단위와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g으로 표현을 해도 30g이 되겠죠. 따라서 최적 주입 농도는 1m의 삼성당 30g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위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면 총 알칼리도를 계산하시오. 조건에 보시면 pH는 10.0, CO2-는 32.0mg per 리터, HCO3-는 56.0mg per 리터예요. 그러면 총 알칼리도를 구하는 공식에 보면 총 알칼리도 농도 나누기 50g은 OH-의 농도 나누기 17g 플러스 CO3- 농도 나누기 30g 플러스 HCO3- 농도 나누기 61g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총 알칼리도의 기준 물질이 뭐냐면 CaCO3거든요. 따라서 CaCO3는 2당량짜리예요. 따라서 2당량에 해당하는 gram이 100g이잖아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g수는 몇 g이 되죠? 반이 되니까 50g. 그래서 50g은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g수입니다. 17g이라는 것은 OH-의 분자량이 17이잖아요. 1가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g수는 17g. 그리고 CO3-는 2당량짜리고 분자량이 60이에요. 그러니까 60g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30g이 나오겠죠? HCO3-는 분자량이 61g이에요. 근데 1당량짜리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g수는 61g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1당량에 해당하는 g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O3-나 HCO3-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pH를 이용해서 OH- 농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pH하고 pOH 합이 얼마죠? 1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O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4에서 pH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pOH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시면 팁에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OH-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OH- 농도를 정리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pOH 몰 per 리터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pOH가 4가 되면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성 몰 per 리터가 되거든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4성 몰 per 리터를 mg per 리터로 전환하시면 돼요. 따라서 1몰은 분자량이니까 OH의 분자량은 17g이잖아요. 그래서 1몰 분의 17g 하면 몰 없어지죠.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3승 mg이에요. 따라서 g 없으면 mg per 리터. 다시 말해서 OH- 농도는 1.7mg per 리터죠. 이 값을 OH-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CO3- 자리에는 32.0mg per 리터, HCO3- 자리에는 56.0mg per 리터를 대입해서 총 알칼리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104.24mg per 리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pH를 OH- 농도로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다음 그림은 원형 1차 침전지이다. 원추형 바닥을 가진 원형의 1차 침전지의 직경이 40m, 척백의 깊이가 3m, 원추형 바닥의 깊이가 1m, 침전지의 처리 유량이 9100m의 삼성포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2번 표면적 부하를 계산하시오. 3번의 원류 부하를 계산하시오. 단 위의 원류 길이는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뭐죠? 최적 퍼이 나누기 유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원통형에서 여러분들이 최적 퍼이는 두 가지로 풀죠. 원통형일 때 그리고 삼각뿔일 때. 따라서 첫 번째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척백의 깊이 h1 그리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2 h2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최적 버이원을 계산하게 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점 버이2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2에 여기는 삼각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개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직경이 40m니까 40m를 대입했어요. 그리고 h1은 3m, 그리고 h2는 1m. 따라서 최적을 계산하면 4188.8m가 나왔어요. 8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체류 시간은 최적 나누기 유량이니까 최적이 우리가 1번에서 계산한 4188.8m의 삼성이고 유량은 9100m의 삼성포대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아워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를 아워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요. 그러면 11.05 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적 부하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 다시 말해서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준 값이죠. 그럼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량은 9100m의 삼성포 데이, 그리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직경이 40m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40m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7.24m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료 부하입니다. 미터의 삼성 퍼 미터 데이. 여기서 미터의 삼성 퍼 데이라는 것은 유량이고 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료 길이는 원의 둘레, 다시 말해서 원주 길이가 되는데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주 길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거든요. 이 값은 파이 d예요. 근데 단수상에서 원주 길이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d 곱하기 2분의 1을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Q라는 유량이 9100m의 삼성포 데이, 파이 곱하기 직경이 40m, 이 값의 2분의 1.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원료 부하는 144.83m의 삼성포 미터 데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단서를 이용을 해서 단위를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실제로 보면 풀이를 해놓은 거 보면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복잡한 식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개념 자체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하수의 최종 BOD가 500mg/L이고 BOD2의 농도가 150mg/L일 때 탈산소 개수와 BOD4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미수는 상용대수 기준이다. 미수가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소리는 미수를 10을 사용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뭐냐 하면 계산하는 값이 탈산소 개수와 BOD4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BOD4를 계산하려고 하면 먼저 K1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K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종 BOD 500mg/L와 BOD2의 농도 150mg/L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BOD2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여기서 10을 사용하는 것은 미수가 상용대수를 기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BOD2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150mg/L.
최종 BODU는 500mg/L, 그리고 시간 T는 2일이죠. 따라서 여기서 K1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의 X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뭐를 취하면 되죠? 로그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150 나누기 500을 왼쪽에서 나눠줘요. 는 1-10에 K1 곱하기 2대이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K1 곱하기 2는 1-150 나누기 5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10의 X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K1 곱하기 2는 로그 1-150 나누기 500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K1을 계산했을 때 이 값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게 되면 K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K1을 계산하시게 되면 0.07745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K1이라는 값 자체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값을 정답을 나타냈을 때 탈산소 계수와 지금 BOD4의 농도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0.08 per day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BOD4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OD4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OD4는 BODU 곱하기 1-10의 -K1T죠. BODU, 최종 BOD가 500mg/L, 1-10의 K1이 1번에서 계산 0.07745 per day 곱하기 시간 T 4일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BOD4의 값은 255.0mg/L죠.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K1과 BOD4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20도씨의 산성 용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 0.005mg/L를 응결하기 위한 pH를 계산하시오. 단 CD2 플러스 EOH-는 CDOH의 2, KSP는 3.5 곱하기 10의 -14성, 카드뮴의 원자량은 112.4, 수산화 침전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카드뮴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KSP라는 것은 용해도 적 또는 용해도 곱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용해도 곱 또는 용해도 적을 계산하게 되면 이온 카드뮴 2+와 OH-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뮴 2가 곱하기 OH- 개수는 여러분들 지수로 올라가는 거죠. OH-의 제곱, 이 값이 K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SP에 들어가는 카드뮴이나 OH-는 농도 밀리그램 몰퍼리트라는 농도의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뮴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카드뮴 2+의 몰 농도는 지금 카드뮴의 값이 얼마죠? 0.005mg/L예요. 따라서 0.005mg/L 곱하기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1g은 10의 3성 mg을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원자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112.4g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112.4g.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4.448 곱하기 10의 -8성 몰퍼리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pH를 계산하기 때문에 OH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OH-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KSP 나누기 카드뮴의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KSP의 값은 3.5 곱하기 10의 -14성 나누기 카드뮴 이온의 농도 4.448 곱하기 10의 -8성 몰퍼리트를 하시게 되면 OH-의 농도가 8.87 곱하기 10의 -4성 몰퍼리트가 됐어요. 그러면 OH-의 농도가 있을 때 pH를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죠. 따라서 OH- 자리에 8.87 곱하기 10의 -4성 몰퍼리트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10.95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응결을 위한 pH는 10.9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산화 카드뮴을 이온화를 시켰을 때 용해도 곱, KSP라는 용해도 곱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해도 곱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OH-의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OH-의 농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pH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침전 속도가 3.5ml/m이고 유량이 18m의 삼성퍼대일 때 표면적을 계산하시오. 자, 표면적이라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유량이 18m의 삼성퍼대일 그리고 침전 속도가 3.5ml/m가 나와 있어요. 그럼 유량에서 침전 속도를 나누어줘서 단위를 환산하면 돼요. 먼저 유량이 18m의 삼성퍼대입니다. 그리고 침전 속도가 3.5ml/m예요. 그러면 미리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어요. 자, 그리고 데이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했죠. 따라서 단위가 미터의 제곱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3.57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를 바꾸는 거나 분을 바꾸는 거나 똑같죠. 분자 분모의 시간 단위를 동일하게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표면적의 단위가 미터의 제곱이니까 침전 속도 미리의 단위를 미터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폐수를 250m의 삼성퍼대에 배출되는 도금 공장이 있다. 이 폐수 중에는 시안이 150mg/L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NaOCl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시안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시안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죠. 시안이 몇 개? 2개. 그래서 이 CN-예요. 그리고 NaOCl이 5개입니다. 따라서 이 CN-일 때 ONaOCl을 B를 넣는 거죠. 그러면 시안의 분자량이 얼마죠? 탄소가 10이고 N이 14니까 26이에요. 그리고 NaOCl의 분자량은 Na가 23, O가 16, 염소가 35.5니까 74.5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26g일 때 5 곱하기 74.5g은 지금 시안의 농도가 150mg/L죠.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mg/L는 0.15kg/m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폐수량 250m의 삼성분의1을 곱했어요.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NaOCl의 값은 268.63kg/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안과 NaOCl의 비를 놓는데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죠.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된다는 것 정도. 나머지는 반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상조를 설계하고자 할 때 아래의 조건을 이용해서 부상속도와 부상조의 최소 수면적을 계산하시오. 자, 유분의 직경은 0.2mm, 유분의 밀도는 0.90g/cm의 삼성, 물의 밀도는 1.0g/cm의 삼성, 물의 점성도는 1cm 보이죠? 유입 유량은 1000m의 삼성/day다. 자, 여기서 부상속도 VF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W 마이너스 로 S G로 나타내죠. 여기서 D라는 것은 직경이고, 로 W는 물의 밀도, 물의 비중, 로 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980cm/s의 제곱 또는 9.8m/s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자, 점성계수는 지금 보면 센티포이즈로 나와 있으니까 포이즈로 바꾸기 위해서 포이즈는 g/cm예요. 포이즈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럼 대입을 해보면 직경이 지금 0.2mm니까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1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센티미터의 제곱 곱하기 물의 밀도는 1.0
그리고 입자 U분의 밀도는 0.9가 되겠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0cm/s의 제곱, 나누기 18 마이크로, 점성 계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g/cm예요. 따라서 부상 속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0.2178cm/s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단위를 m/h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환산합니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라고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크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따라서 계산하시면 7.84m/h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상조의 최소 수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럼 부상조의 최소 수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유입유량에서 부상속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입유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유입유량이 1000m의 삼성포 데이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유입유량 1000m의 삼성포 데이 나누기 부상속도 0.2, 지금 여기서 7.84m/h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간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시면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유량이 1000m의 삼성포 데이, 그리고 부상속도가 7.84m/h인데 여기서 hour를 데이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5.32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공식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크게 포이즈 단위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A 도시의 현재 인구가 75,000명이며 1인 1일 350리터의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도시의 인구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30년 후에 생활용수 총 사용량은 몇 배 증가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30년 후에 1인 1일 생활용수는 450리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사람이 350리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리터 per 인일, 그리고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75,000명이에요. 자, 여기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미터의 삼성은 10의 삼성 리터를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26,250미터의 삼성 per 1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등비급수법에 의한 30년 후의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등비급수법이라는 것은 P에는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여기서 P0라는 것은 현재 인구수,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연간 인구 증가율, N이라는 것은 설계기간이죠. 그러면 현재 인구수가 지금 얼마냐면 75,000명이에요. R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매년 5%. 그래서 0.05가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은 30년 후니까 30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0년 후의 인구수는 324,145.68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30년 후에 생활 용수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년 후에 하루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 용수는 450리터예요. 자, 그러면 30년 후의 인구수는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계산했죠. 324,145.68명입니다. 자,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미터의 삼성은 10의 삼성 리터를 보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량이 얼마가 됐죠? 145,865.56 미터의 삼성 per 1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몇 배가 증가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Q2에서 얼마를 나눠주면 되죠? Q1의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Q2가 145,865.56 미터의 삼성 per 1이고 Q1이라는 값이 26,250 미터의 삼성 per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를 나타내보면 Q2에서 Q1을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5.5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0년 후의 생활용수의 총 사용량은 지금의 몇 배가 증가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지금의 5.56배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게 뭐냐면 현재 사용하는 생활용수, 그리고 30년 후에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30년 후에 인구를 모르기 때문에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30년 후에 인구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30년 후에 생활용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몇 배가 증가하느냐 물어보면
Q2의 값에서 Q1의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박테리아 5kg을 완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의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단 생성 물질은 CO2, H2, NH3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기성분해 반응식이니까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자, C 5개, H 7개, O가 2개, N입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CO2, 그리고 H2O, 그리고 NH3라고 했어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오겠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O 앞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먼저 NH3의 개수를 먼저 맞춰요. 그래서 여기서 H가 3개. 그럼 여기서 7개 중에 3개를 줬으니까 4개가 오니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5개, 10개, 1개짜리가 2개, 2개, 합이 12개예요. 그럼 12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2개를 먼저 주면 여기 10개가 오겠죠. 그래서 산소가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관계를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박테리아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탄소 12짜리가 5개, 그리고 수소 1짜리가 7개, O 16짜리가 2개, N 14짜리가 1개, 그래서 113이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13g일 때 산소는 5개니까 O2가 32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32g. 자, 그러면 박테리아 5kg에 해당했을 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산소량을 X라고 놓으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가 되죠? 7.08kg의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박테리아를 여러분들이 CO2와 H2와 NH3로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반응식만 여러분들이 완결을 시키게 되면 산소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정확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0번 문제의 포인트는 반응식, 호기성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하수의 BOD를 분석한 결과 20도씨에서 2일 BOD가 120mg/L, 4일 BOD가 160mg/L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시오. 단 상용대수 기준이고 K1은 제로가 아니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할 것. 2번에 5일 BOD를 계산하시오. 그럼 먼저 탈산소 계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BOD 공식에 보면 BODT는 BOD6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1T라는 값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2일 BOD와 4일 BOD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나타내면 자, 먼저 여러분들 2일 BOD의 값을 보면 2일 BOD가 120mg/L예요. 자, 120mg/L는 BOD6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1T, T가 2일이죠. 자, 그리고 4일 BOD를 보면 160이니까 160mg/L는 BOD6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1T, T가 4일이니까 4대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씩을 나눠줘요. 그럼 120 나누기 16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ODU가 없어지고 1-10에 마이너스 K1 곱하기 2대2니까 2K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1-10에 4K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10에 마이너스 K1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1-10에 마이너스 2K1 그리고 1-10에 마이너스 2K1을 곱한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에 마이너스 2K1 분의 1로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 0.75가 되죠. 그래서 0.75는 이 식 1-10에 마이너스 2K1 분의 1.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해 주시느냐 하면 K1을 계산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 내에서 K1에 대한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K1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이 되느냐면 0.239/day라는 탈산소 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일 BOD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5일 BO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죠? BODU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일 BOD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4일 BOD 중에 한 개를 사용을 해서 BODU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160mg/L니까 160mg/L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4일 BOD입니다. 그래서 4일 BOD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 160mg/L는 최종 BODU가 되는 거죠. 곱하기 1-10에 K1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했어요. 마이너스 0.239/day. 자, 이 값이 160mg/L가 4일 BOD잖아요. 그래서 4일을 곱하게 되면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느냐면 179.91mg/L가 나와요. 자, 그러면 BODU를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BOD5를 계산할 수 있죠.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BODU가 여기서 계산한 이 BODU를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1-10의 K1이 얼마였죠? 0.239/day였어요. 그리고 5일 BOD니까 T자리에 5일을 대입하시게 되면 BOD5는 168.43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K1을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죠.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문제치고는 이 한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 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침전분리법과 부상분리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침전분리법은 물보다 무거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반면에 부상분리법 같은 경우는 물보다 가벼운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침전분리법은 입자의 비중이 물보다 큰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입자의 비중과 물의 비중 차이에 의해서 침강 처리하는 방법. 반면에 부상분리법은 입자의 비중이 물보다 작은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의 비중과 입자의 비중 차이에 의해서 부상분리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침전분리법은 물보다 무거운 물질, 부상분리법은 물보다 가벼운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수질오염 물질이 크롬의 환원 침전법과 시안의 알칼리 염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카드뮴 화합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크롬의 환원 침전법을 보시면 육가크롬은 독성이 있고 삼가크롬은 독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 육가크롬을 독성이 없는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의 pH가 2에서 4입니다. pH 2에서 4 범위에서 환원을 시켜서 삼가크롬을 pH 8.0에서 8.5 범위에서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크롬의 환원 침전법이라고 해요. 반면에 시안의 알칼리 염소법이라는 것은 강알칼리 상태에서 1단계 염소를 주입해서 시안화합물을 시안산화물로 변화시킨 후에 중화하고 2단계 염소를 재주입시켜서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로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시안의 알칼리 염소법이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알칼리 염소법이니까 강알칼리 상태에서 CN이 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질소라는 N2와 이산화탄소라는 CO2로 분해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카드뮴 화합물의 처리 방법은 부상법이 있죠. 그리고 여과법, 수산화물 침전법, 황화물 침전법, 탄산염 침전법, 그리고 이온교환법, 그리고 흡착법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4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입니다. 14번에 보시면 펌프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의 정의와 공동현상의 방지법을 4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물이 관 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유동이라는 흐르는 상태죠. 흐르는 상태. 유동하는 물 속에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지면 부분적으로 기화가 돼요. 따라서 기화해서 관 내부의 전기부, 다시 말해서
공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방지법은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추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선정을 해서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합니다.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하면 되죠. 그리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서 펌프를 운전하게 되면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현상의 정의와 방지법이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현상에 관계되는 문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15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탄을 이용한 수처리에서 프로인더 D의 등온 합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프로인더 D의 등온 합착식을 쓰고 변수를 각각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등온 합착식은 n분의 x는 k 곱하기 c의 n분의 1이죠. 여기서 x라는 것은 합착제에 합착된 피합착제의 농도, m이라는 것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k와 n은 상수죠. 그리고 c는 유출수의 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육가크롬이 함유된 도금 폐수를 다음 반응식과 같이 환원시켜서 침전 처리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번, 납은 답은의 반응식이 있습니다. 1번, 납은 반응식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pH 범위를 기술하시오. 납은의 하나의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3번에 육가크롬의 농도가 250mg/L인 경우에 폐수 1m의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SO2의 양을 계산하시오. 4번에 과잉의 SO2를 주입하면 폐수 속에 용존산소가 고갈되는데 그 이유를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반응식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pH 범위를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자, 최적 pH 범위는 2에서 4 범위 사이입니다. 2에서 4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의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카본식에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3을 곱해요. 카본의 화살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 3을 곱해서 카본과 나본과 타본을 다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반응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카본에 3을 다 곱해서 반응식을 나타내게 되면 자, SO2, 3개의 SO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값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값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H2CrO4가 2개가 나오겠죠. 2개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산화 칼슘 3개가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ECrOH3가 나오겠죠. 그리고 H2O가 여기 5개고 여기 3개니까 H2O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5개에서 3개를 빼주니까. 그리고 CaSO4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문제는 육가크롬의 농도가 250mg/L인 폐수 1m의 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왕산 가스의 양이 얼마인지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크롬이 2개니까 이 크롬이 농도가 육가크롬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육가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가크롬일 때 아왕산 가스는 3SO2잖아요. 자, 그래서 B를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2 곱하기 크롬의 원자량이 52g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SO2의 분자량을 보면 S가 30이고 O가 16짜리가 2개. 그래서 64예요. 그래서 3 곱하기 64g. 그러면 육가크롬의 농도가 250mg/L라고 그랬으니까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25 kg/m의 삼성, 그리고 폐수량은 1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X를 하면 아왕산 가스량은 0.46 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계산한 정리한 총괄 반응식을 이용해서 3번 문제를 풀이하면 되죠. 자, 그리고 4번은 우리가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이유는 SO2가 물과 반응하고 그리고 산소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황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황산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없어지죠?
물속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죠. 그래서 산소가 고갈됩니다. 자, 설명을 보면 주입된 과잉의 SO2가 H2SO4가 되면서 물속에 용존산소를 소비하죠. 용존산소하고 결합을 해야지 황산이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용존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고갈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기성 박테리아의 경험적인 화학식은, 호기성 박테리아의 경험적인 화학식은 O7이죠, O7이. 그리고 수분이 80%, 고용물이 20%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박테리아 중에서 질소 성분이 차지하는 양은 몇 %다? 자, 질소 성분이 차지하는 양은, 여기서 여러분들 질소가 차지하는 양은 박테리아의 분자량이 113g이거든요. 그러면 113g 중에서 질소는 14g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2.39%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12.39%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곰팡이는 용존산소가 3번인 경우에도,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되겠죠. 부족한 경우에서도 곰팡이는 잘 자라지만 박테리아는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3번은 부족한 경우에도 박테리아보다 잘 자라며 많이 발생하면, 그래서 곰팡이가 과대 증식하면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우리가 호기성 박테리아의 경험적인 화학식 O7이 탄소가 5개, H가 7개, O가 2개, N이 1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12.39%, 그리고 3번은 부족한, 4번은 슬러지 벌킹 또는 슬러지 뱅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탄소나 수소와 산소와 질소가 차지하는 함량을 계산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공정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유입수, 탈질 반응조, 질산화 반응조, 침전지, 유출수의 순서입니다. 자, 탈질 반응에서 갈로로는 주로 메탄올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메탄올이라는 게 뭐죠? 유기탄소원이죠. 그래서 탈질 반응에서 유기탄소원으로는 메탄올을 사용한다. 갈로에 들어갈 말은 유기탄소원입니다. 이번에 탈질 반응에서 증가하는 갈로는 질산화 반응조에서 pH의 저하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pH의 저하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알카리도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것은 알카리도. 3번의 BOD의 산화 과정에서는 용존산소가 주로 소모되며 용존산소가 감소하게 되면 미생물은 주로 갈로 중의 산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갈로 중에 있는 산소가 뭐가 되느냐면 질산염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질산균의 전식 속도는 매우 느려서 갈로 시간을 최대로 길게 해야 된다. 어떤 갈로 시간이죠? 체류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체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최대로 길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책에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해서 책에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